우리 제목에 보시다시피 암 환자들의 마지막 희망, 구충제. 과연 올바른 선택은 무엇일까? 뭐 비염도 나왔다, 뭣도 나왔다 막 이런 말이 많다 보니까 이게 벌써 작년 말부터 이슈화되고 사람들의 굉장히 많은 뜨거운 반응을 가져왔던 것이었는데 지금까지 정리한 제 결론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계속 공부할 내용입니다. 우선은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합니다. 정말 어느 정도로 선택하는 줄 아세요? 약국에 가거나 동물 약국에 가면은 살 수 없을 정도로, 때로는 거래를 하면은 뭐 몇백 원짜리가 몇만 원 되고 10만 원 되고 20만 원 되고 이런 사기까지 일어나는 그 정도로 그래도 먹고 싶어요. 그래도 살려고 하는 물건입니다. 자, 문제는 과연 정말 이게 마지막 희망일까? 아니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이 부분을 좀 더 의미 있게 살펴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우리 그런 말 나왔었죠. 막 개 구충제 나왔을 때 그런 생각했었죠. 뭐 사람이 무슨 개 구충제를 먹어, 그렇죠? 그런 표현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고개만 흔들었던 때가 바로 불과 몇 개월 전이었어요. 그러다가 좀 지나니까 뭔가 있나 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우선은 이 문제가 굉장히 논란거리가 된 문제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구충제 문제가 의학계 자체에서는 굉장히 반대하는, 어떻게 보면 식약처에서는 판매 금지까지 내리고 우리 네이버에도 쫙 떠버리고 굉장히 그런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의사들은 뭔가 살펴볼만 하다, 괜찮을 것 같다, 분명히 효과는 있다 라고 하는 의사들도 있고, 뭐 가짜 뉴스다, 이건 전혀 잘못됐다, 비난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 분명히 이 시한부 선고를 앞둔 사람들에게는 뭐가 아니라도 못하겠어요. 그렇죠? 네, 뭐라도 못하겠어요. 호랑이 똥이나 뭐 자기 오줌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이제 이게 이슈화되고 굉장히 많이 반응이 생기니까 드디어 이제 임상 준비까지 갑니다. 국가에서 임상 준비, 이게 정말 항암 효과가 있나? 라고 하는 이제 임상 준비를 가다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뭐 할 만한 가치도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다시 취소해버린 일이 생기면서 또 굉장히 많은 암환우분들이 이제 화가 나서 다시 한번 이제 그런 내용들, 참 논란거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뭐 한동안은 계속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미국 대학의 공동 연구를 통해서 간암 치료 효과가 입증된 사실이 이제 많은 뉴스에서 나왔었죠. 정말 효과는 있다라는 것으로 이제 구충제를 간암 치료 신약으로 이제 변신하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게 사람들이 혼란을 더 겪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 항암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계속해서 나오고 그 임상이 되면 용량을 얼마큼 쓸 것이며 어떤 사람, 어떤 체중, 어떤 환경 뭐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해서 하는데, 분명히 의사들도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알벤다졸, 펜벤다졸, 메벤다졸 이런 구충제가 효과는 있지만 그 용량이나 그 임상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이건 제 개념이 아니라 일반적인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괜히 뭐 제가 먹어라 먹지 마라 이런 표현을 하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쭉 몇 컷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메벤다졸이나 알벤다졸 효과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다. 물론 항암 치료도요 굉장히 지금 많이 암을 치료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항암 치료가 어떤 항암 치료 자체는 암을 거의 뭐 완치, 관해까지 시키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으로 이제 나옵니다. 계속 발전을 하면서. 자, 여기 이 단어가 뭐죠? 오프라벨이나 리펄퍼싱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용도가 변경이 되었다, 이런 의미예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약물에서 용도 변경, 뭔가 바뀌었다.
이런 의미를 사용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그 잘 아는 비아그라, 네, 이 발기부전에 사용되는 약인데 원래는 심장 협심증 치료제를 연구하다가 그거보다 훨씬 더 효과 있는 것을 발견한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뭐 탈모 치료제, 이 미녹시딜이 원래는 고혈압 치료제였어요. 근데 그거보다 탈모가 훨씬 더 잘 치료되니까 바꾼 거죠. 이게 이제 용도 변경이거든. 그 다음에 아스피린도 마찬가지. 원래는 혈전 그 약이 지금 혈전 약이 됐죠. 아스피린 하면 우리 보통 피를 이렇게 묽게 해주는 약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원래는 어떤 약이었어요? 두통약이었거든요. 원래는. 마찬가지로 이 구충제도 원래는 그 개나 사람의 몸속에 있는 기생충을 박멸하는 그 약이었는데 최근에 여기에서 이제 신약으로 발견이 되면서 기생충 제거제로 이제 등장을 한 거죠. 이제 이렇게 되면서 지금 다른 약들처럼 구충제도 앞으로 세계적으로 볼 때 머지않아서 이게 항암 치료제로 딱 올라갈 확률이 높아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의사들의 80%는 구충제 쓰는 거 굉장히 이제 추천을 하거나 크게 반대하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굉장히 따르잖아요. 큰일 난다, 그럼 다른 거 효과를 못 본다, 뭐 이렇게. 근데 외국은 아직 그냥 자유롭게 의사들도 80% 이상은 찬성을 한다 그래요. 그리고 외국에서는 이미 굉장히 많은 연구와 임상 단계와 어떤 곳들은 이제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임상이 거쳐진 곳도 있고 그런 병원들이 있는데 아무튼 좀 더 보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찾아보니까 옛날에 구충제가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성분이 있었다라는 것이 연구되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니콜로사마이드라고 하는 이 성분은요, 구충제입니다. 구충제 성분인데 이 니콜로사마이드라는 이 성분을 보니까 암이 치료될 수 있는 항암 성분이 거의 들어있었던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펜벤다졸이라고 하는 조 디펜스 씨의 그 펜벤다졸 있죠? 기억하시죠? 그 펜벤다졸이라고 하는 물질과는 좀 다르긴 하지만 효과가 거의 같다라는 것으로 이제 다시 한번 밝혀졌죠. 이 펜벤다졸은 굉장히 외국에서 많이 이제 유행되었던 개 구충제인데요. 국내에서는 임상 가치도 안 돼서 이제 저번에 취소되었던 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암 환자들이 선택했죠. 뭐를 선택했을까요? 내가 스스로 임상 치료자가 되겠다 하다가 뭐 포기하는 분, 뭐 몇째 드시다 마시는 분, 6개월까지 드시고 있는 사람들, 뭐 지금 한 6개월, 7개월째 드시고 있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전화 통화를 하다 보면 지금도 드시고 있는 분들도 있고 꽤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 이제 임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는 복용을 자제해라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 네. 근데 지금 현재 암환우분들에 의하면 지금 이렇습니다. 크게 부작용이 없다. 네, 이 구충제를 썼을 때 우리가 보통 전문적인 약이 있고 일반적인 약이 있어요. 그렇죠? 이 전문적인 약은 뭔가 처방을 받아야만 되고 위험한 그런 약들입니다. 근데 이거는 어디서라도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먹어도 배탈이 나면 그냥 끊으면 괜찮은 약이거든, 사실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암 환자들이 이제 생각했을 때 크게 부작용이 없다. 두 번째는 통증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부분 중에 하나고, 그러나 이제 복통이 있기는 하고 설사나 뭐 이렇게 그런 부분도 이제 찾아오기도 합니다. 논문을 보면 부작용에 의해서 응급실에 실려간 사람도 꽤 많이 있어요, 외국에서는. 그다음에 항암 치료보다는 훨씬 더 낫다, 훨씬 덜 힘들지, 부작용이 덜하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가격도 훨씬 더 저렴하고요. 그래서 주류 의학계에서는 왠지는 모르겠지만 결사 반대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강아지 구충제인데, 물론 강아지 구충제를 사용하는 것은 사실 자연 치유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완전 화학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원리는 사실 이래요. 암의 원인이 기생충이다 라고 할 경우에, 그렇죠? 암의 원인이 기생충이라고 할 경우에 기생충을 잡아버리면 암도 줄어든다, 뭐 이런 기전을 이제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하지만 암의 원인이 꼭 기생충만 있나, 그렇진 않거든요. 네.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뭐 등등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범위가 넓어요. 네. 요하네스 피비게르나 옛날에 이제 그 노벨상을 받았던 사람들이 처음에 이 기생충이 암과 관련이 있다고 해서 그 노벨상을 받았다가 벌써 100몇 년 전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게 이 비난거리가 되었다가 다시 이제 밝혀진 것인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다는 이 심정은 사실 뭐라고 말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렇죠? 뭔가 항암 치료를 하면 어떤가요? 우리가 보통 항암 치료하면 고통스럽죠. 어떤 분들은 이 표현을 지옥과 같다. 뭐 지옥은 가보지 않았지만 지옥과 같다라는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식욕도 떨어지지, 막 몸도 부작용이 심하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그 항암 치료의 부작용 때문에 뭐 거의 몇 년까지 후유증이 가는 사람도 있고요. 항암 치료 때문에 죽는 사람도 많거든요. 항암 치료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암 치료를 하라고 적극 추천해주는 의사, 그렇죠? 현대의학계. 근데 그것은 그러나 이제 그 현대의학계에서 항암 치료를 막 이렇게 추천한다고 해서 그것이 살 수 있냐?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암 환자가 관해되거나 암 환자가 그래도 생존율이 높아진 것은 초기 암 환자가 많아졌다는 뜻이에요. 초기 발견이. 그렇죠? 조기 발견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작은 암들을 굉장히 많이 빨리 처리할 수 있어서 생존율이 높아진 거지. 사실 말기 환자는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사기 말기 환자는 병원에서는 항상 가망 없다는 말을 지금도 똑같이 여전히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이슈화 되었냐면 사실 말기 환자 병원에서 포기한 사람이 나았다, 좋아졌다 라고 하니까 이제 이슈화 된 거죠. 이해하시겠죠? 여기 보면 이 구충제에서 특히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보통 알벤다졸, 펜벤다졸 이런 거, 펜벤다졸은 강아지 구충제고 알벤다졸은 사람 구충제예요. 근데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그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이 메벤다졸은 이미 연구되어 왔던 항암제로 알려져 왔던 물질입니다. 근데 강력한 항암 작용이 확인되었고 미국 텍사스 오스틴 소재 생명공학사인 인트로겐에서 이제 밝혀졌어요. 근데 여기 보면 앤더슨 암센터 흉부 심혈관 외과의 잭 로스 박사 등 연구팀이 임상암 연구 저널에 발표한 전 임상 연구에서 메벤다졸은 정상세포에 독성 없이 악성 인간 폐암세포에 강한 항암 작용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런 이제 논문들이 이제 굉장히 많거든요. 수십 개 이상. 그 긴 논문들이 수십 개 이상이 막 나오다 보니까 정말 효과는 있기는 있구나. 네, 이렇게 이제 알려진 거죠. 그러니까 외국이나 세계적으로 이거는 뭐 메벤다졸이 항암 작용이 있다는 거 월등히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뭐가 별로 없다고 써 있어요. 그 크게 그 여러 가지 독성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항암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난소 종양 억제, 복수 억제 결과가 국내에서도 이렇게 논문에 나와 있는 부분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갑자기 생겨난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 항암 그 제의 효력이 이제 크냐 적으냐 아니면 그것이 팍 나타나지 않냐 이런 차이가 있겠지만 구충제 자체가 항암 치료로도 적합하다라고 할 정도로 사실은 그 연구진들에 의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제 오케이를 하고 있는 거죠. 뭐 제가 말한 것은 주류 의학계가 다 받아들였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네, 아직도 이제 그러나 여기 미국, 영국 다수 국가에서 암 환자 대상 임상 진행했을 때 존 호킨스 대학에서도 같이 이제 이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는 그래요. 어차피 이것도 화학 치료고 일반 항암 치료 뭐 예를 들면 우리 보통 항암 치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화학 치료라면 사실 이 정도로 논문이 나오고 사람들이 떠들게 되면 국가가 뭔가 그래도 검토는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한다 안 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은 어떠한 그 위기가 생기고
어떠한 그 피할 길이 없으면 뭔가 하나를 붙잡을 때 뭐가 생길까요? 강력한 신뢰가 생기거든요. 강력한 신뢰. 네, 강력한 신뢰가 생겨요. 근데 그 신뢰가 강하면 플라시보 효과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사실 자연 항암제가 들어있지 않은 식물이 거의 없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식물들, 뭐 알로에부터 시작해서 뭐 우리가 먹는 현미라든지 항암제가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우리 몸에서는 자연 항암제가 계속해서 분비가 됩니다. 특히 여기에 보시면 이 논문에도 그래요. 네, 리퍼포징이라는 이 단어가 이 메벤다졸이 앞으로 이 종양학에서 메벤다졸이라는 이 약이 후보자로 다시 바뀐다라는, 네, 후보자로 바뀐다는 이제 올라왔다는 그 의미를 두고 있는데, 이런 논문들이 한두 개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런 연구진들에 의하면 암으로 가는 이제 부분들의 이제 그 혈관을 잘라놔서, 네, 암을 이제 아포토시스한다, 뭐 이런 이론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론들이 있고, 몇 개월 전에 조 디펜스의 이제 복용을 보면 뭐 이렇게, 물론 강아지 구충제만 먹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개 구충제는 어떻게 보면 1g을 3일 동안 먹고 4일 휴식을 했고, 그러나 이것은 이제 반복했었죠. 그러면서 사실은 항암 치료를 같이 했었습니다. 항암 치료. 그러니까 항암 치료를 병행했었고, 구충제로 암이 나왔다 뭐 했다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 거의 다 항암 치료를 같이 병행하는 사람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의학에서는, 그 어떤 논문에서는 항암 치료와 할 때 시너지 효과가 일어난다, 뭐 이런 표현까지 쓰기도 하지만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사용한 것을 보면 비타민이나 CBD 오일 같은 거, 이런 거, 커큐민, 네, 커큐민 복합제 같이 이렇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이제 제인이라고 하는 이 여성분도 이제 의학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인데, 자궁암에서 백혈병으로 전이됐어요. 그래서 다 죽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본인의 몸으로 이 구충제와 또 그 COC, 그러니까 암 환자들이 이제 그 치료받는 영국의 이 케어 온칼리지 클리닉에서, 약자로 COC예요. 여기서 이제 그 이 자료가 될 만큼 굉장히 하나의 큰 방법으로 암이 치료되었던 사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책을 썼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자기 몸으로 증명하고 암세포를 굶겨 죽여라 라는 이제 책을 써서 암 아사 방법을 거기다 이제 써놨다고 합니다. 암 아사 방법을 쓴다고 하는데, 이 방법으로 이제 물론 여기에도 역시 개 구충제만 먹는 게 아니고요. 그것도 하나의 일부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일부로 하나를 사용하고 있고, 몇 가지, 4가지 방법을 했는데 그 중에 일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그 효과를 암 환자 1,500명이 효과를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항암 치료가 배제된 것은 아니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사실 우리나라에도 뭐 먹고 나왔다, 뭘 하고 나왔다,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이 입증되지 않고 증명이 되지 않아서 그냥 시간 지나가 버린 거죠. 네, 맞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자연치유로 나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나은 사람 있죠, 많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개 구충제가 암 환자들의 마지막 희망이 될 수는 있지만, 저는 그것을 마지막 희망이라고 본다면 굉장히 오산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코 개 구충제가, 혹은 또 이 펜벤다졸, 알벤다졸, 이러한 구충제들이 절대로 사람의 마지막 희망이 아니거든요. 그것도 역시 한계가 있을 것이고, 절대로 뭐 그것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만병통치약 그런 것이 절대 될 수 없어요. 이것만은 확실해요. 그러나 나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은 구충제만 사용했을 때가 아니고, 지금 다른 것들 다 같이 사용했었고, 또 그만큼 그것을 신뢰하고, 그래서 이건 얼마큼의 효과를 주는지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이제 이것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안 된다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에게 희망은 이거밖에 없는데 왜 자꾸 이것을 반대하냐라고 하는 아마누 분들의 마음의 심정을 또 이해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이거를 써라 쓰지 마라 이런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현대의학과 자연치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분간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정말 자연치유를 올바로 하게 되면 뭐 화학요법이나 아니면 자연 그 구충제 치료나 어떤 면역 치료나 이런 거 하지 않고도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이거 밝혀지면 이미 밝혀진 사실이고 더 이게 크게 좀 논문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몸 안에도 뭐가 있다고요? 자연 항암제가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몸 안에도 매일 자연 항암제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어떤 물질이 발견되면 그것을 연구해가지고 데이터에 보면 넣어서 보면 여기에도 좋은 물질 들어있고 저기에도 좋은 물질 들어있고 마늘에도 들어있고 뭐 그렇죠. 그런 것들이 하나를 분석해 보면 좋지 않은 게 세상에 없다고요. 네, 하나를 다 분석하다 보면.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 몸속에다가 자연 항암제를 넣어 주셨다. 그리고 이러한 이론들이 이제 많이 나오면서 제가 더 느끼게 된 것은 이 천연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물질들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전 더 많이 제가 깨닫게 되고 공부하게 되고 접하게 된다는 사실을 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물론 어떤 분들은 뭔가 정말 그런 희망이라도 자꾸 나오면 좋겠죠. 그렇죠. 결과가 어쨌든 좋아지는 거니까 좋겠지만 저는 원리를 통해서 물론 그런 성분이 있고 저런 성분이 있어서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속에 정말 암의 원인을 찾고 또 질병의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면 어떤 신약이 나오고 어떤 약이 나와서 그것이 처음에 막 엄청나게 이 센세이션을 일으키더라도 정말 요동하지 않고 자기의 길을 편안하게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